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우에노 에리예요.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자마자 설렘의 물결이 저를 감쌌어요. 저는 NHK에서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 거의 10년간 일해왔고 일상 속 특별한 이야기를 다뤄왔어요. 그런데 이번 취재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큰 무언가의 시작점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일본이 뒤따라가는 미래로 한국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 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탐구하라는 임무를 맡았거든요. 미래의 첫 인상은 인천공항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서울의 주요 공항은 분주했지만 모든 것이 원활하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긴 대기줄도 없었고 복잡한 서류 작업도 없었어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동안 카메라가 제 얼굴을 스캔하더니 거의 즉시 저를 인식했어요. 마치 과학 영화 속에 들어온 것처럼 기계들이 말 한마디 없이 저를 알아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 얼굴 인식 기술은 한국이 디지털 시대를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 같은 거였죠. 일본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공항을 나서자 현금 결제가 거의 없는 게 눈에 띄었어요. 사람들은 지갑 대신 휴대폰으로 결제하면서 화면을 탭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었어요. 한국은 거의 현금 없는 사회로 바뀌었고 큰 상점에서 작은 포장마차까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돈이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마치 휴대폰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로 연결된 듯한 미래의 생활을 미리 엿본 느낌이었어요. 서울 도심에 위치한 호텔에 도착해서 한숨 돌렸어요. 서울은 처음 봤을 때 그저 큰 도시처럼 보였어요. 높은 빌딩과 바쁜 거리, 그리고 여기저기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넘쳐났어요. 하지만 무언가 독특한 기운이 감돌아 모든 것이 살아있는 듯 느껴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저는 단순한 장소 이상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 아닌 변화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회의 태도였어요. 호텔 방은 작지만 아늑했고 창밖으로 북적이는 도시가 보였어요. 건물과 간판의 불빛이 벽에 그림을 그리듯 흔들리고 있었죠. 바로 잠이 들 수 없었어요. 호기심이 너무 강해서 뭔가 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소개를 천천히 받는다는 마음으로 산책을 나섰어요. 거리를 걷다 보니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느 모퉁이에는 나무벽과 종이 등으로 꾸며진 작은 전통 찻집이 있었고 바로 옆에는 젊은 사람들이 노트북과 핸드폰으로 바쁘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미니멀한 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대비가 인상적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나란히 존재하며 도시의 개성을 더해주는 것 같았어요. 산책을 이어가며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이 더 깊은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동 스쿠터들이 인도를 따라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이 타고 다니며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습이 흔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어폰을 끼고 통화하거나 무언가를 듣고 있었죠. 심지어 일본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 어르신들조차 여기서는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기술이 삶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다면 받아들여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아이디어가 서울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방황하듯 걷다 보니 이 활기찬 도시의 일원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거리에는 네온사인이 가득했고 하나같이 더 밝고 더 화려하게 빛나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작은 가게와 음식점조차 반짝이는 불빛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 애쓰는 모습이었죠. 약간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지만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코너 뒤에 뭐가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걷다 보니 조금 조용한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번화한 거리 사이에 숨겨진 듯한 작은 공원, 벤치와 나무가 있는 곳이었어요. 잠시 앉아서 도시의 소음을 뒤로 하고 쉬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신비로운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미래의 한 조각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았죠. 서울은 단지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가 아니라 목적 있는 움직임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맞춘 형태로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일본을 떠올리며 대비가 확연히 느껴졌어요. 일본은 전통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옛것과 새것의 균형을 맞춰 가려고 해요.
그런데 서울은 달랐어요. 여기서는 변화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환영받는 기회였어요. 현대의 필요에 맞는 세상을 주저없이 만들어가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얼마 후 다시 호텔로 돌아가면서 오늘 본 모든 걸 곱씹었어요. 이 여행은 단순히 변화를 기록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회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는 과정이었죠. 한국은 일상 속의 기술을 자연스럽게 녹여냈고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마치 숨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호텔 방에서 창가에 앉아 멀리서 깜빡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건물들이 스스로의 생명력을 품고 있는 듯 언제나 무언가 더 나은 것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이었죠. 설렘과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앞으로의 나날 동안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서울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닌 변화의 선택을 통해 현실적이면서도 비범한 세상을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잠들기 전에 이번 여정이 저를 변화시킬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를 담는 일이 아니라 말로 설명하기 힘든 깊은 무언가를 이해하는 여정이었어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세계로의 첫 발을 내딛고 있었어요. 과거와 미래가 나란히 걷는 곳, 그리고 진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걸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오늘 서울의 활기찬 맥박을 더 깊이 느껴볼 시간이 되었음을 조용히 일깨워줬어요. 가벼운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제 가이드 민지를 만났어요. 그녀는 젊고 서울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민지는 첫 번째 목적지로 강남을 소개하며 이곳은 K-팝, 패션, 디지털 혁신이 빛과 소리, 창의성 속에서 뒤섞여 있는 서울의 중심이라고 설명해줬어요. 수없이 들어본 곳이었지만 직접 마주하게 되니 기대가 되더군요. 강남에 도착하자마자 그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거리 양옆으로 우뚝 솟은 건물들 외벽이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으로 변해 있었고 매혹적인 광고와 뮤직비디오가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어요. 화면은 놀랄 만큼 선명하고 또렷해서 마치 눈앞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이자 예술이며 소통수단이었어요. 거대한 도시의 활기에 압도당하면서도 매료되는 기분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여전히 현금이 주로 사용되며 디지털 기술이 일상 속에 완전히 스며들지는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음악 산업이 여전히 CD와 같은 물리 매체를 통해 존재하며 그 안에 따뜻함과 향수가 담겨 있죠. 그런데 여기 서울에서는 음악과 엔터테인먼트가 사람들의 손과 마음속으로 스트리밍되어 언제든 터치 한 번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디지털 생활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자연스럽게 숨쉬듯 함께하는 삶의 일부였어요. 민지는 고층 빌딩 사이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카페로 저를 안내했어요. 카페는 현대적이면서도 편안했고 따뜻한 조명과 천장에서 내려오는 식물들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바깥 거리를 내다보며 자리를 잡았어요. 서버를 부를 필요 없이 각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이 손짓하고 있었어요. 메뉴를 탭하며 커피를 선택하고 QR코드로 결제했죠. 몇 초 만에 주문이 처리되었고 곧 커피가 나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들도 태블릿으로 자연스럽게 음료와 간식을 주문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쉽게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너무도 효율적이었어요. 굳이 서버를 부르거나 현금을 건넬 필요가 없으니 사람들은 대화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곳의 경험 자체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었어요. 커피와 함께 섬세한 마카롱이 곧바로 나왔고 첫 모금과 함께 느낀 건 예상치 못한 부러움이었어요. 한국은 기술로 더욱 편리한 삶의 꿈을 이미 일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더 살펴볼수록 이곳 청년들 사이에서 강렬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서울의 거리는 젊은 세대의 열정으로 가득했고 그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젊은이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서 새 아이디어나 스타트업 계획, 최신 유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추진력과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그들의 열정에 자연스럽게 이끌렸죠. 저녁이 되자 민지가 저를 공동작업 공간으로 초대했어요. 이곳은 젊은 기업가들이 모여 협력하고 창조하는 공간이었어요. 넓고 개방적인 공간에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각자가 몰두한 채 노트북을 두드리거나 화이트보드에 아이디어를 적고 열정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일하는 사무직이 아닌 창의적이고 꿈을 꾸며 생각하는 사람들, 각자 자신의 아이디어에 몰두하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인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독특한 작업 방식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환영하는 듯 했어요. 20살 남짓한 한 청년이 소그룹 앞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피칭하며 이미 2번의 스타트업 실패 경험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전혀 좌절한 기색 없이 오히려 더 배울 기회로 여기며 다시 도전하려는 의지로 가득했어요. 이곳에서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또 다른 단계였어요. 완벽함보다는 회복력을 중요시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민지는 정부가 이런 젊은 창업가들을 지원하고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 각종 자원을 제공하여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해줬어요. 멘토와 지원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존재해 혁신을 장려하는 시스템이었죠. 이 결과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디어를 실험하며 실천을 통해 배우려는 세대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한국인들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존경심이 들었어요. 단순한 야망을 넘어 진정한 진보를 가치 있게 여기는 문화였고 더 크고 대담한 꿈을 꾸며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사회였어요. 한국은 혁신이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삶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아 모든 곳에 녹아 있었어요. 이 젊은 세대에게는 세상이 열려 있고 탐험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침내 그 공간을 나설 때 서울의 밤하늘 아래에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서울은 별빛 아래서 네온 사인과 디지털 스크린이 거리에 따스한 빛을 들이우며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마법 같은 무언가가 있었고 무한한 잠재력의 기운이 가득했어요. 이 도시는 단순히 세상에 발맞추는 게 아니라 열정을 품은 세대에 의해 더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며 경외와 영감이 가득 찼어요. 서울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기술과 열정,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미래의 한 단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제가 이곳에 왜 왔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이야기를 담으러 온 것이 아니라 배우고 보고 한 사회가 미래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기 위해 온 것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셋째 날, 저는 이름난 K-파프 기획사에 세련된 고층 빌딩 안으로 들어섰어요. 이곳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팬층이 두터운 곳으로 팬들은 신곡이 나올 때마다, 공연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에 관한 모든 소식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녔어요. 문을 통과하자마자 느껴지는 전율 같은 에너지가 있었고 벽에는 인기 있는 아이돌들의 포스터가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각 포스터 속 아이돌들은 자신감과 매력으로 무장한 채 완벽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대중문화를 창조해내는 공장 같았어요. 이날의 가이드인 직원 지훈 씨가 저를 연습실이 늘어선 복도로 안내해 주었어요. 지훈 씨는 이 방들이 K-파프 아이돌들이 매일 몇 시간씩 연습하며 실력을 갈고 닦는 장소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문틈으로 잠시 보니 한 그룹의 어린 연습생들이 차트에서 본 적 있는 노래에 맞춰 완벽하게 일사불란한 동작으로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움직임은 날카롭고 정교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이 완벽하게 연습된 것 같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공연을 배우는 게 아니라 결점 없는 무대를 위해 훈련받고 있는 것이었죠. 지훈 씨는 K-파프 아이돌들은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대사와도 같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이 접근 방식은 제가 일본에서 익숙한 방식과는 매우 달랐어요.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주로 내수 시장에 집중하여 현지 팬들에게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초점을 맞추죠.
반면 K-팝은 시작부터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 팬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어요. K-팝 기획사들은 미국, 중국, 태국, 유럽 등지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젊은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이들은 함께 생활하며 노래와 춤뿐 아니라 한국을 넘어선 글로벌 팬들과 소통하는 법까지 배우게 돼요. 지훈 씨는 저를 디지털 마케팅 부서로 안내했는데 이곳에서 K-팝이 어떻게 글로벌하게 확장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곳의 직원들은 단순히 음악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중심으로 디지털 세계를 창조하고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고 모든 노래와 춤 동작, 그룹 멤버 각각의 인기가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높은지 분석하고 있었어요. K-팝 팬들은 충성심이 높고 열정적이며 항상 연결되어 있었고 기획사는 이런 팬들과의 소통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각 그룹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과 스트리밍 채널, 팬 전용 앱을 통해 팬들이 아이돌과 소통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어요. 기획사의 전략은 전통적인 광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소셜미디어, 스트리밍 플랫폼, 그리고 바이럴 콘텐츠의 힘을 활용해 전 세계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잘 정비된 기계처럼 모든 부서가 완벽하게 맞물려 글로벌 영향력을 끌어내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훈 씨는 세계 각 지역의 팬 활동을 보여주는 히트맵을 가리켰어요. 아시아에서 북미, 남미까지 각 지역이 팬들의 활동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언어나 문화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의 음악 산업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여전히 CD와 같은 물리적인 매체 판매가 주를 이루고 지역 팬클럽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음악에 대한 향수가 짙게 배어 있어 음악은 손에 들고 소유할 수 있는 물건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서울 한가운데서 음악은 디지털 형태로 흐르고 전 세계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변화해 있었어요. K-팝 기획사들은 이 새로운 현실을 완전히 수용하고 스트리밍 플랫폼, 온라인 팬 이벤트, 그리고 글로벌 콘서트 투어에 투자해 팬들이 항상 아이돌과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했어요. 지훈 씨는 직원들이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 올릴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구역을 보여주었어요. K-팝 아이돌의 삶은 팬들에게 친근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기록되었어요. 팬들은 훈련 중인 모습, 무대 위의 모습, 그리고 때로는 오프 시간에 편안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돌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었죠. 아이돌들은 멀게 느껴지는 별이 아니라 친구처럼 가까운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각 영상은 스타의 화려함과 더불어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조화롭게 담아 팬들이 K-팝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게 했어요. 저는 지훈 씨에게 이런 디지털 연결이 아이돌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은지 물어봤어요. 지훈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담이 큰 게 사실이에요. 아이돌들은 긴 시간 일하고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죠. 하지만 회사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아이돌들도 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어요. 이 연결이 K-팝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지훈 씨는 팬미팅과 온라인 라이브 이벤트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 이벤트들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었고 팬들에게 마치 아이돌의 삶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맞춤화된 경험이었어요. 한국에 오기 어려운 팬들을 위해 기획사는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는 팬미팅을 제공해 팬들이 질문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1대1 비디오 통화 기회도 얻을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정도의 친밀함은 다른 산업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죠. 이 모든 것을 반추해 보면서 K-팝이 단지 음악이나 아이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님을 깨달았어요. 이건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일이고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글로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일이었어요. K-팝 산업은 보편적인 언어를 완벽히 구사하고 있었어요. 화면과 인터넷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언어 말이에요.
이 디지털 인프라를 받아들임으로써 한국은 자국의 가치, 언어, 이야기를 세계에 공유할 수 있는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창출했어요. 하루 일정을 마치고 기획사를 떠나면서 깊은 감탄이 밀려왔어요. K-POP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음악과 마케팅, 그리고 디지털 상호작용이 엮인 세심하게 설계된 네트워크였어요. 일본의 음악 산업이 갑자기 구식처럼 느껴졌고 세상은 빠르게 디지털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듯 했어요. 한국은 그 미래의 고삐를 쥐고 있었고 대담하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글로벌화된 세상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거대한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K-POP은 단지 한국과 세계를 음악이라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매개체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어요. 어찌 보면 이 아이돌들은 현대의 문화대사로서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세계 각국의 팬들에게 전하고 있었어요. 이는 새로운 형태의 외교였어요.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태어난 힘,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음악과 춤, 꿈에 대한 사랑을 통해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는 힘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네 번째 날, 이제 이 도시는 낯설지 않았어요. 저는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이 디지털 세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죠. 어디를 가든 한국의 첨단 시스템이 일상의 모든 순간과 작은 디테일에서 매끄럽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삶의 모든 마찰을 최소화하고 편리함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듯 했어요. 편의점에서의 간단한 터치 결제부터 앱을 통한 지하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까지 하나하나가 효율성을 위해 정교하게 다듬어진 경험이었어요. 지하철은 이러한 매끄러운 경험을 처음으로 제대로 느낀 순간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회전식 개찰구나 표 판매 부스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대신 사람들은 센서에 휴대폰을 가볍게 대고 출입하며 이동이 놀랍도록 빠르고 간단했어요. 앱을 통해 열차 시간표와 환승 정보, 그리고 사람이 적은 칸까지 몇 번의 터치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열차는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운영되며 마치 도시 아래에서 시계처럼 움직이며 사람들을 목적지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날 오후 운 좋게도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한 정부 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으로 눈빛이 반짝였어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그녀에게는 사명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이 채택한 스마트시티의 비전은 단순히 편리함이나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효율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깊은 목표였어요. 이야기를 나누며 상상 이상의 계획을 듣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첨단 기술을 일상에 통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시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율주행 차량이 거리에서 원활하게 주행하며 사고를 줄이고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는 비전을 설명했어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공공서비스가 주민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고장 난 가로등 신고부터 여권 갱신까지 스마트폰의 버튼 하나로 해결되는 세상이 될 거라고 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젝트 중 하나는 통합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곧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의료 기록에 접근하고 진료 예약을 하고 원격 진료까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의 목표는 모든 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대기 시간을 줄이고 더 투명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녀는 이것을 스마트 국가의 꿈이라 표현하며 사람들의 시간과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일본이 떠올랐어요. 일본에서는 전통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아름답고 의미 있지만 그로 인해 변화가 더딘 경우가 많아요. 정부 사무실에서 쌓여있는 서류들, 끝없는 서식과 도장, 그저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대기줄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나름의 효율이 있겠지만 서울에서 목격한 간소화된 시스템과 비교하니 이제는 불편하고 구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몇 주가 걸릴 업무들 면허 갱신, 개인정보 업데이트, 세금 업무 처리 등이 첨단 디지털 인프라 덕분에 몇 분 만에 처리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철저히 서비스 지향적이었고 시민들이 최소한의 번거로움으로 일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며 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었죠. 그 관계자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한국이 이룩한 진보의 핵심은 변화와 진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에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새로운 시스템을 실험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정신이 한국을 다른 많은 국가들이 꿈꾸기만 하는 미래로 이끌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단순히 거주하는 도시가 아니라 조화와 지속 가능성 그리고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설계된 미래 도시를 그려가는 것이었어요. 그 만남 이후 저는 경외심과 함께 깊은 영감을 느꼈어요. 서울은 단순히 기술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 구조에 깊이 배치하여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단순히 현대적인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까지도 시민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곳이었어요. 서울은 단지 기술적으로 스마트한 국가가 아니라 가치와 비전, 그리고 진보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담고 있었어요. 도시를 다시 걸으며 저도 모르게 내면에서 어떤 긴박감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일본의 미래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깨달음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일본은 언제나 신중하며 과거를 존중하고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예요. 하지만 이곳 서울에서 저는 변화에 대해 두려움 없이 문을 열어놓은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엿보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이 도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기술은 차갑거나 소외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조용히 도움을 주는 따뜻한 존재였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히 한국을 넘어서 일본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어요.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진보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낸다면 눈앞에 펼쳐질 가능성의 모습이었어요. 일본이 배우고 알아야 하는 부분은 명확했어요.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열정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한국 다시 오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